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주택은 모두 깡통, 허그 보증 또는 선순위 확보해도 아무 소용 없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단독 대포폰 번호 2400 전세 사기 허그까지 당했다. 이런 제목인데, 자, 5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 사기 일당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인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허그 등의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명의로 소유권을 바꾸는 식이다. 전세 사기 일당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허그 측은 유권 해석 중이라는 말만 계속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자, 요까지 보면은 요렇게 추정이 됩니다. 1번 기사의 사례. 자, 첫 번째로 지금 날짜는 제가 임의로 좀 만든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만 보십시오. 첫 번째로 2020년 7월 25일에 3억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시세는 3.2억 정도. 자, 그리고 한 달 있다가 2020년 8월 25일에 입주 및 전입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끝마칩니다. 세입자는. 자, 그러니까 세입자 할 일 다 한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21년 12월 25일에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변경이 됩니다. 자, 시세가 이때는 2.5억이라서 지금 전세는 3억이죠. 그래서 오히려 집주인 B가 5천만 원을 받고 명의를 넘겨받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바뀌면 전세 계약도 당초 A와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집주인 B와의 전세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겠으나, 자, 지금은 세입자 몰래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 B가 그런 계약을 하지 않는데 특약을 답니다. 자, 명도에 관해서 모든 책임은 집주인 B가 진다. 그러니까 집주인 B니까 매수자가 명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적으로. 자, 이런 특약 조건을 붙이면 집주인 A는 문제가 없죠. 집주인 A는 문제가 없고 집주인 B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로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2022년 1월 25일이 되어서야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도 제기하고 해서 허그 측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허그는 지금 한참 시간을 끌고 있고, 자, 그래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나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 기사의 사례에서 허그 보증을 든 경우인데, 자, 허그 보증을 들어도 돈은 받을 수 있겠으나 시간이 한참 걸린다. 개고생한다. 자, 그런 거고, 지금 보면은 선순위. 자, 선순위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럴 때는 또 소용이 없습니다. 자, 허그 보증 만약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선순위이다. 지금 선순위죠. 선순위이지만 허그 보증에 또 들지 않으면, 자, 3억 전세로 계약을 해 놓은 것이 문제겠죠. 시세는 2.5억. 자,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은 3억에 입찰할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세는 2.5억인데 전세금이 3억이나 들어갔으니까 세입자는 무조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허그 보증, 선순위 소용없다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허그 보증 들어도 돈은 받을 수 있으나 한참 있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용없는 것이고 선순위 지위로 대항력이 있더라도 전세금보다도 시세가 더 낮기 때문에 그때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최악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바뀐 것은 3번, 4번만 보십시오. 3번, 4번, 1번, 2번은 똑같고 자, 3번의 시기가 2020년 8월 25일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날 첫 번째로 그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서 허그 보증을 든다. 들고 나서 오후 늦게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변경하면서 이때는 매도가 3억이겠죠. 3억. 시세는 3.2억인데 자, 매도가 3억. 자, 그래서 시세보다 싸서 그 집주인 B는 명도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자, 매도가 3억에 받았다. 자, 그렇게 구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8월 25일 똑같은 날 전입신고한 똑같은 날 오후 늦게 등기 접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선순위가 아닙니다. 후순위로 밀리죠. 자, 그리고 2021년 2월 25일 한참 지나서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을 알게 되는 케이스. 자, 이때가 최악이죠. 자, 이때는 만약에 허그 보증을 들었다 하더라도 자, 한참 지나서 요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도 허그 보증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세입자는 할 일 다 했으니까 8월 25일 입주하는 당일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기의 의무는 일단 다 한 것이기에 허그로부터 보증금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한참 걸릴 겁니다, 아마. 자, 요거 따지고 하니까 한참 걸릴 거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에는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허그 보증을 들지 않았다면 자, 돈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2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집주인 A와 새로운 집주인 B가 서로 짜고 친 건 아닌가? 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요 내용을 잘 알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세입자 또한 같은 패거리 아닌가? 자, 그런 사람들 일부 있을 겁니다. 자, 허그는 모르죠. 허그는 모릅니다. 이거 파악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허그 보증 정책 대실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보험 만든 사람 지인 중에서 부도난 빌라 임대업자가 한 명도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자,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허그의 보증. 자,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 허그 관계자는 웬만하면 보증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자, 지급하겠죠. 자, 세입자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아마 받을 것인데 한참 걸리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허그가 이 같은 손실을 사기 일당으로부터 받아낼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자, 이게 뼈아픈 거죠. 자, 못 받아내면 세금 들어가겠죠. 밑에 보시면 허그 관계자는 압류 변제와 관련해서 세금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일당의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 세무서로 변제가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니까 선순위이더라도 다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상권 청구해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3번 허그의 구상권 청구. 자, 사고 나면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해당 전세 물건에 대한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당해 채권이 있으면 일부만 받을 수 있겠죠. 돈을. 나머지기는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 2번 선순위 권리가 없으면 자, 전입한 날 그때 매매하고서 그 등기 신청을 접수를 하면 선순위 박탈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순위 권리가 없으면
거의 못 받겠죠. 거의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금액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자, 못 받은 금액은 집주인 B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기사를 보면은 전세 사기 일당은 부동산 임대회사를 앞세워 활동하기도 했다. 자, 거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P주택은 자산 579억, 부채 614억. 자, 깡통. M주택은 자산 333억, 부채는 352억. 자, 요것도 깡통. 둘 다 깡통 회사이지요. 자, 뻔한 겁니다. 이건 뻔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 제일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제가 설명드렸고, 자, 주택도 깡통이고, 집주인 B도 깡통이다. 자, 그러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죠. 자, 방법 없습니다. 서진영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그를 비롯한 보증사가 서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증심사 과정을 보다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은 임차인이나 허그 측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 기자가 잘못된 질문을 했거나 교수가 이상한 답변을 했거나 둘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일단은 보증심사도 제대로 했고, 그러나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바뀌었죠. 자, 그 임차인도 모르게 집주인 A에서 집주인 B로 바뀌었는데 특약 조건에 명도는 매수인 B가 한다. 이렇게 아마 계약서 썼을 겁니다. 자, 그래서 허그도 모르고 임차인도 모르게 지금 매매 계약을 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대책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자, 4번 대책은 이런 게 대책이죠. 집주인 A는 허그의 승인을 받고 집주인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해야지 집주인 A가 집주인 B하고 마음대로 그냥 허그도 모르고 임차인도 모르게 계약을 할 수 없게끔, 자, 요러한 어떤 그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집주인 A에 대한 소유권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 근본 대책은 허그 보증 하지 말자 합니다. 저의 주장은 허그 보증 이런 거 하지 말자.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지금 보면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척 하지만, 자, 허그 보증 함으로써 전세금만 올리고, 자, 그리고 양아치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기에, 자, 허그 보증 하지 말자. 자, 허그 보증 안 하면 전세 금액 정상화 되거나 전월세 시장 정상화가 되겠죠.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전세제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온리 월세 계약만 한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월세 계약만 하면은 됩니다. 자, 허그 보증 보험은 결국에는 전세 제도 때문에 보증을 하는 건데, 자, 모든 계약이 월세면 보증할 필요도 없고, 자, 그 양아치 집주인들이 사기쳐서 전세금 떼먹는 일도 없고, 자, 그런데 왜 허그 보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목에 제가 한국주택은 모두 깡통이라고 한 부분, 자,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한국주택은 거의 모두 깡통. 자, 지금 보면은 이런 물건 주변에 꽤 있을 겁니다. 현재 매매가가 20억인데 임대 수익률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밖에 안 나오더라. 자, 요런 물건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이 정상화 되려면 정상 매매가 한 5억 정도 되어야 되겠죠. 정상 매매가가 5억이면 임대 수익률 4%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죠. 그런데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좀 계속 고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임대 수익률 4% 떨어지려면 한참, 정말 한참 기다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 자, 당분간 한참 동안 주택은 주택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실수요, 정말 찐 실수요 아니면 주택 매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웬만하면은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라, 전월세 계약을 해라. 자, 그게 맞다고 보고, 자, 임차인 전월세 계약법 말씀을 드리면 월세 또는 반전세 계약만 해라. 자, 월세 계약은 베스트고 차선책으로 반전세까지도 계약해도 된다. 그런데 그때 보증금은 매매가 나누기 4한 숫자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매매가가 20억이다. 자, 그러면 4로 나누어주면 5억이죠. 5억. 그러니까 보증금 5억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반전세 계약을 하든가 아예 깔끔하게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한국 주택은 그 가치를 따져보면 지금 한국 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깡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